운명을 믿으십니까? 일이 꼬일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하늘을 탓하고 반대로 모든 일이 술술 풀리면 나는 좀 타고난 팔자인가 보다 하며 그 자리에 안주해버리는 것. 우리는 흔히 그런 식으로 인생을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단 한 번도 제 인생을 운이라는 이름의 안개에 맡겨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제 삶을 보고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기회가 따라줘서 그렇다고 말하고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쉽게 단정짓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제 인생에 기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기적을 현실로 바꿔놓은 지독하도록 집요한 습관들만 있었을 뿐입니다. 혹시 요즘 당신의 삶이 유난히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을 혼자 걷고 있는 기분, 남들보다 크게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이 가슴 한쪽을 조여오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답을 밖에서 찾으려 합니다. 직장을 바꿔야 하나, 지인을 새로 사귀어야 하나, 투자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점점 더 큰 선택만 떠올리며 고민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리려는 이야기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맡고 있는 진짜 원인은 거창한 선택이 아니라 놀라울 만큼 사소한 곳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매일같이 드나드는 집안의 한 공간, 당신이 밥을 짓고 가족의 건강을 챙기며 하루의 피로를 달래는 곳, 당신의 부엌입니다. 부엌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부엌은 한 집의 심장입니다. 돈과 사람의 기운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중심이자 그 집 사람들의 내일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곳입니다. 한 사람의 미래를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의 말이나 겉모습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부엌을 보면 됩니다. 그곳에 그 사람 인생의 습관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평생 수많은 사람을 지켜보며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부엌이 흐트러진 집은 언젠가 삶도 반드시 같은 모양으로 흐트러집니다. 반대로 부엌이 단정한 집은 어려움이 와도 다시 일어날 힘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의 부엌에서 당신의 운을 갉아먹고 재물과 인간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6가지 물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예쁜 인테리어를 위한 팁도 아닙니다. 부자들이 평생 몸에 새긴 생활 습관, 그리고 풍수와 심리학이 만나는 지점에서 수십 년 동안 검증된 아주 현실적인 통찰입니다. 현대와 삼성 한국재계를 이끌었던 기업가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정주영은 항상 현장을 걸어 다니며 바닥에 떨어진 못 하나까지 직접 줍던 사람입니다. 이병철은 책상 위에 불필요한 서류가 쌓이는 것을 무질서한 정신의 징후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대한 전략 이전에 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작은 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코 큰 것을 다스릴 수 없다. 부엌은 바로 그 작은 것들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통장은 당신의 재정 상태를 말해주지만 당신의 부엌은 당신이 앞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부엌을 떠올려 보십시오. 냉장고 문은 어떤가요? 수납장은 어떤 모습인가요? 싱크대 주변은 쓰레기통과 수세미는 당신도 모르게 방치해둔 것들이 머릿속에 하나둘 떠오르지 않습니까? 조금 후에 저는 당신의 부엌에서 당장 치워야 할 6가지 물건을 하나씩 짚어드릴 것입니다. 냉장고 문에 붙어 있는 작은 종이, 쪽지 한 장, 금이 간 그릇, 하나칼을 꽂아둔 칼꽂이, 뚜껑 없는 쓰레기통 검게에 변한 수세미와 행주,
그리고 냉장고, 깊숙이 숨어있는 썩은 식재료까지. 당신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게 뭐가 대수인가? 그 정도는 어느 집에나 다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이미 어렴풋이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살림살이 몇 가지를 바꾸는 문제를 넘어서 이것은 내 삶 전체를 다시 정돈하라는 보이지 않는 신호가 아닐까. 앞으로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젊은 청년 민준의 부엌에서 시작됩니다. 치열하게 취업을 준비하며 늘 돈 걱정에 시달리던 청년.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자녀의 모습일 수도 있고 젊은 시절의 당신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부엌에는 자신도 알지 못한 채 가난과 불안의 주문이 조용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노인이 그의 부엌을 방문하면서 그 주문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민준의 부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어떻게 그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었는지, 이제부터 차근차근, 그러나 피할 수 없을 만큼 날카롭게 그 이야기를 펼쳐 보이겠습니다. 한 가지 약속만 해주십시오. 이 영상을 끝까지 다 본 뒤에는 오늘 들은 내용 중 단 한 가지라도 반드시 당신의 부엌에서 실천해 보겠다고 그 결심만 있다면 당신의 운명은 이미 조용히 방향을 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물건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냉장고 문을 여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갈증을 해소하려고 혹은 간단히 무언가를 꺼내려고 아무 생각 없이 냉장고 문을 엽니다. 하지만 바로 그 찰나 당신의 무의식 깊은 곳에 보이지 않는 문장이 새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민준도 그랬습니다. 밤새 독서실에서 버티고 돌아온 청년 힘겹게 신발을 벗고 습관처럼 부엌으로 향해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 위에는 이미 그의 미래를 가르는 문장들이 하나둘 붙어 있었습니다. 빨갛게 표시된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 언제 붙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카드값, 명세서, 배달음식점의 자석, 전단지 우유회사, 판촉물까지 뒤섞여 누렇게 바랜 종이들이 그의 시야를 난도질했습니다. 민주는 그저 물 한 잔을 마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무의식은 달랐습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갚아야 한다. 나는 늘 돈에 쫓긴다. 그 문장들이 그가 아침마다 밤마다 무의식에 되뇌던 가난의 주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작은 것들에 둔감해집니다. 그러나 무의식은 결코 둔감하지 않습니다. 자주 보는 문장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특히 냉장고 문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열고 닫는 곳이라면 그 효과는 더욱 강력합니다. 냉장고는 가족의 생명을 책임지는 보급 창고입니다. 그곳에 고지서를 붙여놓는다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문 앞에 결핍과 불안의 깃발을 꽂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깃발은 당신의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당신의 기운을 갉아먹습니다. 바로 그때 조용한 쇳소리 같은 목소리가 민준의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자네 눈에는 저것들이 그저 종이로 보이는가? 그는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집주인 노인이 마치 오래전부터 그 순간을 지켜본 듯 냉장고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 눈에는 저것들이 우리 집은 가난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고 외치는 선언문으로 보이네. 노인의 말은 나직했지만 거스를 수 없는 힘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냉장고는 정갈해야 한다. 부족함을 상기시키는 문장이 붙어 있다면 사람의 운도 그 문장에 따라가 버린다. 민주는 침묵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스스로의 냉장고 문을 처음 본 사람처럼 느끼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보는 풍경이 우리를 만든다면 냉장고 문에 붙은 저 숫자들,
저 메모들, 저 전단지 조각들은 지금 당신의 마음에 어떤 문장을 새기고 있습니까? 나는 늘 부족하다. 나는 채워지지 않는다. 나는 갚아야 할 사람이다. 이 문장들이 아무렇지 않게 당신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고 당신의 선택을 흔들며 당신의 미래를 잠식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부엌에서 시작된 가장 은밀한 저주입니다. 노인은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저 종이들을 떼게, 그리고 가능하다면 불태워버리게. 그것은 청소가 아니라 자네 마음을 짓누르던 쇠사슬을 끊는 의식일세. 민주는 그 말에 마치 오랫동안 기다리던 답을 들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냉장고에 붙어있던 모든 종이를 떼어냈습니다. 전단지, 고지서, 메모, 아무 의미 없이 붙여두었던 것들, 종이 한 장이 떨어져 나갈 때마다 그의 어깨에서 보이지 않던 무게가 조금씩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깨끗하게 비워진 냉장고 문을 보며 그는 놀라운 평온을 느꼈습니다. 어떤 문장도 그를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난을 주문처럼 읊는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된 한 사람 그뿐이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그의 인생 흐름을 송두리째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임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냉장고 문을 비우는 순간 당신의 마음도 비워지고 막혀있던 돈의 물길 역시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냉장고 문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문장들이 당신을 규정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부엌에서 가장 먼저 지워야 할 문장은 무엇입니까? 민준이 노인의 말을 곱씹으며 부엌을 정리하던 그 무렵, 노인은 조용히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마치 한 시대를 살아낸 사람이 가장 깊은 진실을 털어놓을 때의 울림처럼 나는 전쟁 직후를 겪었네. 노인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시절은 가난이 아니라 가난보다 더 깊은 절망이 사람들을 짓눌렀던 때였습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멀건죽 한 그릇, 한 가족이 금이 간 사기 그릇 하나를 돌려 쓰던 시절, 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의 냄새, 그때의 공기, 그때의 온도가 그대로 되살아오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지, 장터에서 고된 일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그 금간 그릇에 죽을 퍼주시더군. 그런데 그날따라 그 금간 부분이 유독 눈에 들어왔네. 마치 비참한 나를 비웃는 흉터처럼 보였지. 노인은 그때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비참했던 것이 죽이 얇아서가 아니었다는 걸, 먹을 게 부족해서가 아니었다는 걸, 그릇이 금이가 있었기 때문이었네. 그 금간 그릇은 우리 가족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현실을 매일 상기시키고 있었다네. 가난은 가진 것이 적어서 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그렇게 규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네. 금간 그릇은 말해주고 있었지. 나는 이 정도의 복만 감당할 사람입니다. 나는 더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바로 그런 찌그러진 마음을 매일 밥과 함께 먹고 있었던 거야. 노인의 말은 민준의 가슴을 서서히 파고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도 금간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쓸만하다는 핑계로 계속 붙잡고 있는 옛 물건들 망가졌지만 버리지 못한 도구들 보기엔 평범해도 이미 스스로를 갉아먹는 습관들. 그 모든 것은 결국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과연 더 좋은 것을 누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노인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장터에서 번 돈을 모두 꺼내 가장 고운 사기 그릇 2개를 사왔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금간 그릇을 마당에 내던졌지. 쨍하는 소리와 함께 그릇은 산산조각이 났네. 그 순간 나는 내 안에 붙어있던
패배주의의 껍질이 함께 깨져나가는 것을 느꼈지. 그건 단순한 청소가 아니었네. 하늘을 향해 보내는 선언이었어. 나는 더 이상 깨진 그릇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온전한 복을 담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선언 이후 노인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풀리기 시작해서가 아니라 그릇을 바꾸자 마음이 바뀌었고, 마음이 바뀌자 판단이 바뀌었고, 판단이 바뀌자 기회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항상 마음의 그릇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민주는 노인의 말에 숨을 삼켰습니다. 그 말이 지나치게 과장된 것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찬장에도 여러 개의 금간 그릇이 있었다는 것을 아직 쓸만하다며 귀찮다는 이유로 무심히 남겨두었던 그릇들. 그것이 사실은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걸어둔 패배주의의 표식이었다는 사실을 노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장 집에 돌아가 금이 간 그릇을 모두 꺼내게, 그리고 직접 깨뜨리게. 이건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복을 담기 위한 준비일세. 깨져야 비워지고 비워져야 채워지는 법이지. 민주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빛에는 이미 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찬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잊고 지냈던 그릇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이가 나가고 금이 간 것들, 그리고 괜찮겠지 하며 아무렇지 않게 써온 것들. 그는 신문지 위에 그릇들을 놓고 한 손에 돌을 들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돌을 내려쳤습니다. 와장창 산산조각이 흩어지며 이상한 해방감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낡은 그릇과의 작별이 아니라 낡은 자신과의 작별이었습니다. 깨진 것은 그릇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을 움켜쥐고 있던 패배주의의 껍질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주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차분해졌고 표정에는 힘이 생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조차 그의 분위기가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모든 변화는 그렇게 사소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부엌에도 금간 그릇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버리지 못하는 그릇 하나가 당신의 마음을 얼마나 오랫동안 붙잡아 왔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가끔은 그릇 하나를 깨뜨리는 것이 인생 전체를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질문 드립니다. 당신의 찬장에는 어떤 금간 그릇이 남아 있습니까? 민준이 조금씩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던 어느 날 노인은 그를 조용히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오래된 주택이었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민주는 설명하기 어려운 기운을 느꼈습니다. 집 전체가 고요했습니다. 요란한 장식도 없고 화려한 가구도 없었지만 어딘가 절제된 품위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부엌은 마치 오래된 사찰의 공양관처럼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민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조리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칼꽂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벽에 붙어 있는 자석 칼거리도 조리대 위에 놓인 칼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요리는 잘 안 하십니까? 칼이 하나도 보이지 않네요. 노인은 가볍게 웃으며 싱크대 아래쪽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형태도 크기도 다른 칼들이 칼집에 고이 넣어진 차에 정갈하게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하지. 노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값비싼 보약도 사 먹고 좋은 옷도 아끼지 않으면서 정작 자신의 운명을 지키는 일에는 너무도 무심하단 말이야. 노인은 칼집에서 작은 과도 하나를 꺼내 천천히 빛을 향해 들어 보였습니다. 칼날이 형광등 아래에서 서늘한 광택을 내며 번쩍였습니다.
칼이라는 물건은 원래 자르고 끊어내기 위해 존재하지 그 자체로 아주 강한 기운을 품고 있어. 그리고 그 기운은 눈에 보이는 재료만 자르는 게 아니야. 보이지 않는 인연, 보이지 않는 복, 보이지 않는 기회도 그 칼날 앞에서는 조용히 잘려나간다네.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도 늘 불편함 없이 주방 칼을 조리대 위에 대충 놓아두곤 했습니다. 편하니까, 가까우니까. 모든 이유는 늘 단순했지만 그 칼날이 자신의 인간관계를 베고 있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노인은 말을 이었습니다. 기억하게 성공은 절대로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네. 결정적인 순간에 도와주는 귀인 힘든 시기를 함께 버텨주는 동료 지친 마음을 다시 일으켜주는 가족. 이 사람들과의 인연은 돈보다도 더 귀한 자산일세. 그런데 말이야, 부엌이라는 집안의 심장부에 그 인연들을 끊어내는 흉기를 아무렇지 않게 드러내놓고 산다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 민주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최근 들어 오래 연락하던 선배와 관계가 어색해진 일, 사소한 오해가 쌓이며 가까운 친구와 멀어진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건 단순히 운이 나빠서였던가? 아니면 자신의 삶, 어디에선가 스스로 인연을 베어내고 있었던 것일까? 노인은 과도를 천천히 칼집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날카로운 도구일수록 다루는 사람에게는 절제가 필요하지. 칼을 사용했다면 곧바로 닦아 칼집에 넣고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 두게. 이건 단순한 정리가 아니네. 내 주변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결계를 세우는 것과 같아 드러난 칼날은 언제든 사람의 마음을 긴장하게 만들고 살기 어린 기운은 당신의 인간관계에 그림자를 들이우네. 하지만 칼날을 감추는 순간 그 서늘한 기운이 사라지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인연들이 다시 당신 곁으로 돌아오기 시작할 걸세.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곧바로 칼꽂이를 치워버렸습니다. 칼을 닦아 칼집에 넣고 서랍 깊숙한 곳에 정리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해가 있어 멀어졌던 친구가 먼저 연락을 해왔고 관계가 소원해졌던 선배는 좋은 기회가 있다며 민준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은 깨달았습니다. 칼을 감춘 것은 물건을 치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 것이었다는 사실을, 날카로움을 거두는 것이 부드러움을 부르는 첫걸음이었다는 진실을,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의 인생을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부엌에는 드러난 칼날이 있습니까? 무심히 올려둔 그 칼 하나가 당신의 인연과 기회를 조용히 베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칼을 감추는 순간 당신의 삶도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당신의 부엌에서 첫 번째 칼을 치워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인간관계를 뜨겁게 다시 이어 줄지도 모릅니다. 그날 노인과의 산책은 민준에게 또 다른 통찰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조용한 동네 공원을 걷던 중 멀리서 묵직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공중 화장실 근처였습니다. 쓰레기통은 넘쳐 있었고 정리되지 않은 쓰레기들이 바람에 밀려 이곳저곳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저도 모르게 코를 막으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노인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냄새 나는 곳을 보면 본능적으로 피하고 불쾌해하지 하지만 말일세, 정작 자신의 집안에 저것보다 더 심각한 것을 두고 산다는 사실을 대부분 모른다네. 민주는 멈춰 섰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노인은 천천히 걸음을 멈추고 민준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자네 집 부엌에 있는 쓰레기통, 혹시 뚜껑이 있는가? 그 한마디가 민준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자신의 원룸 부엌 한 구석이 떠올랐습니다. 뚜껑 없는 작은 쓰레기통, 어제 먹다. 남은 음식물 찌꺼기, 귤 껍질 젖은 휴지. 그는 그것이 그저 가벼운 불편함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들은 쓰레기통을 단순히 쓰레기를 담는 통으로 보지 하지만 풍수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보자면 뚜껑 없는 쓰레기통은 부엌이라는 신성한 공간에 썩음과 부패의 기운을 들여놓는 가장 위험한 물건일세.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부엌은 식량을 지키는 곳이자 집안의 재물을 관장하는 금고와 같은 공간이지. 그런데 그 한가운데에 뚜껑 없는 쓰레기통을 둔다. 그 말은 돈과 기회를 썩어가는 구덩이에 스스로 던져 넣는 것과 같네. 민주는 숨을 삼켰습니다. 노인은 말을 이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서 올라오는 탁한 기운. 그건 단순한 냄새가 아니라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음기일세. 그 탁한 기운은 당신의 생각을 무겁게 만들고 순간적인 결정을 흐트러뜨리며 좋은 기회가 와도 그걸 알아보지 못하게 만든다네. 결국에는 벌어들인 돈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새어나가게 만들지. 민주는 자신의 지난달 지출을 떠올렸습니다. 분명 계획은 세웠습니다. 절약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늘 마지막 주가 되면 통장은 거의 텅 비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알았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늘 혼란 속에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혼란은 부엌 쓰레기통처럼 뚜껑 없이 방치된 상태로 냄새를 퍼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노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뚜껑을 닫는다는 것은 냄새를 막는 행위가 아니라 내 삶의 경계를 지키는 행위일세. 더러운 것이 내 소중한 공간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단호한 선언이지.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사람을 바꿔놓는다네. 부엌이 정돈되면 정신이 정돈되고, 정신이 맑아지면 돈도 기회도 사람도 맑은 흐름으로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지. 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생활용품 가게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예쁘고 단단한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부엌 한가운데 놓았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탁했던 냄새가 사라진 자리에는 가벼운 신선함이 부엌 곳곳에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민주는 깨달았습니다. 부엌 쓰레기통이라는 사소한 물건 하나가 내 삶 전체의 기운을 바꿀 수도 있구나.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를 조용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부엌 쓰레기통에는 뚜껑이 있습니까? 혹은 당신의 마음 구석에서는 여전히 썩어가는 무언가가 악취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뚜껑을 닫는 그 작은 행동이 당신의 재물, 당신의 판단력, 당신의 미래를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신의 부엌에서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어쩌면 쓰레기통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민준이 노인의 가르침을 하나씩 실천하며 부엌의 공기와 마음의 공기를 함께 정리해 가던 어느 날, 그는 다시 노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조촐한 차 한 잔을 대접받고 설거지를 도우려 부엌에 섰을 때 민준의 눈은 자연스럽게 싱크대 주변의 물건들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는 하얗고 뽀송한 행주 한 장 거칠지 않고 단단한 세수세미가 조용한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의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의 원룸 부엌에 놓여있던 것은 몇 달째 바꾸지 않아 시커멓게 눌어붙은 수세미 언제 빨았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눅눅하고 미끈거리는 행주. 그는 쓸만하다는 이유 하나로 그것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인은 민준의 표정을 읽은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네, 이제야 자네가 무엇을 받는지 알겠구먼. 노인은 행주를 손끝으로 가볍게 펼쳐 보이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생각해보게 더러운 수세미로 그릇을 닦는다는 것은 과연 깨끗하게 만드는 행위일까? 그건 말이지.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게 만들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오염을 오히려 더 넓게 퍼뜨리는 행위야. 사람의 마음도 똑같다네. 아무리 훌륭한 목표를 세웠다고 해도, 아무리 크고 멋진 계획을 품었다 해도 그걸 실천하는 자네 마음과 손과 생각이 흐려져 있다면 결과는 절대로 맑아질 수 없어. 노인은 수세미를 내려놓고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수단이 더러우면 결과도 더러워지는 법일세.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의 통찰은 이어졌습니다. 더러운 수세미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지. 그들은 자신에게 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오래된 인연을 끊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네. 썩어버린 관계, 이미 마음이 떠난 친구, 질투와 비교만 가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저 오래되었다는 이유 하나로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건 더러운 행주를 들고 맑은 유리창을 닦는 것과 같아. 닦을수록 더 흐려지고 맑아져야 할 마음은 점점 더 탁해질 뿐이지. 민주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최근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기는커녕 질투와 비꼼이 섞인 말을 던졌던 몇몇 친구들. 사실 그는 오래전부터 그 관계가 자신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랜 친구라는 이유로 그저 참아왔던 것입니다. 노인은 차분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세미는 한 달에 한 번, 행주는 매주 삶아 햇볕에 말리게. 이건 단순히 위생을 위한 습관이 아니라네. 오늘 하루 나는 깨끗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다짐을 매일 확인하는 의식과도 같은 것이야.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수단 자체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습관이지. 민주는 그 말을 깊이 새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더러운 수세미와 행주를 모두 버렸습니다. 새로운 수세미는 바삭했고 살만한 행주는 깨끗하고 산뜻한 향기가 났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의 삶에는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오랫동안 자신을 지치게 하던 관계를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면서 유지하던 인간관계를 놓자 놀랍게도 그 빈자리에 진심으로 그를 응원해주는 새 인연들이 들어왔습니다. 마치 새 행주가 그릇의 얼룩을 맑게 닦아내듯 민준의 삶에는 맑고 따뜻한 사람들이 조용히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 삶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얼굴은 결국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의 거울이라는 사실을.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부엌 수세미와 행주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그것이 지금 당신의 인간관계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깨끗한 행주는 깨끗한 삶을 부르고 탐탁지 못한 행주는 탐탁지 못한 인연만 끌어옵니다. 오늘 이 질문을 조용히 마음에 품어보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먼저 정리해야 할 얼룩은 무엇입니까? 민준의 삶이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던 어느 날, 그의 눈앞에는 또 하나의 작은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출근 첫날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양복을 단정히 입고 부엌으로 향한 민준은 평소와 같이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깨끗하게 비워진 냉장고 문은 늘 그랬듯 그에게 묘한 평온함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냉장고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낯선 형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언제 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채소 봉지였습니다. 봉지 안의 채소는 이미 본래 모습을 잃은 차에 시커멓게 썩어 있었고, 손을 스치는 순간 작은 물기와 함께 역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주는 찡그리며 그것을 서둘러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노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부엌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다. 그곳에는 자네 삶의 과거와 현재가 함께 담겨 있지. 그날 저녁 산책 중 우연히 만난 노인에게 민주는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관문에 도달했구나. 민주는 놀랐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냉장고는 참 특별한 곳이야. 사람들은 그저 음식을 보관하는 창고라고만 생각하지. 하지만 실상은 다르네. 냉장고 안에는 사람의 과거가 들어있네. 과거에 샀지만 제때 사용하지 못한 재료들, 무심코 쌓아둔 양념, 이미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반찬.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버리지 못한 마음이야. 후회 미련, 놓쳐버린 기회, 정리하지 못한 감정. 이런 것들이 냉장고 속 썩은 재료처럼 자네의 마음 어딘가에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것이지. 노인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썩은 것들이 뿜어내는 보이지 않는 탁한 기운은 자네의 현재를 흐리고 자네의 내일로 가는 길을 막는다네. 생각해보게. 냉장고에 썩은 음식이 있다는 건 그 음식을 제때 사용하지 못했다는 뜻이야. 삶도 똑같네. 우리가 놓친 기회, 미루어둔 일들, 정리하지 않은 기억들, 그 모든 것이 마음의 냉장고 한 구석에 쌓여 우리를 더딘 사람으로 만들고 어떤 날은 한 걸음도 떼지 못하게 만들지. 민주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 마음속에도 오랫동안 버리지 못한 감정과 기억들이 썩어 있음을 노인은 조용히 제안을 건넸습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 냉장고 비우는 날을 정하게. 그날만큼은 장을 보지 말고 냉장고 안에 있는 재료만 사용하게. 그리고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것들은 과감히 버리게. 이건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순환의 힘을 회복하는 의식일세. 묵은 것을 비워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오고 막혀있던 기운이 흐르기 시작하지.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말 그는 처음으로 냉장고 비우는 날을 실천했습니다. 찬장과 냉장고 구석구석에 숨어있던 오래된 소스들, 굳어버린 반찬, 말라붙은 식재료들을 그는 하나씩 꺼내 정리했습니다. 텅 비어진 냉장고는 오히려 더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민주는 이해했습니다. 비움은 결핍이 아니라 더 큰 흐름을 위한 준비라는 사실을. 그날 이후 민주는 과거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후회를 오래 붙잡지 않았고 이미 끝난 순간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재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충실히 살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부엌의 냉장고가 그의 삶의 속도를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질문 드립니다. 당신의 냉장고 안에는 얼마나 많은 과거가 남아 있습니까? 당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데도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우는 순간 새로운 기운이 들어옵니다. 지금 당신이 비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민준의 부엌에서 벌어진 6가지 변화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냉장고 문에 붙은 가난의 주문서 금이 간 그릇, 드러난 칼날, 뚜껑 없는 쓰레기통 더러운 수세미와 행주, 그리고 냉장고 속 썩은 식재료까지. 이 6가지는 겉으로 보면 그저 사소한 생활용품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노인은 말했습니다. 사소한 것이 어지러워지면 인생도 반드시 어지러워진다네. 작은 것을 단정히 하려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운명을 바른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이지. 민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결국 단 하나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힘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일상 가장 가까운 곳에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엌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마음과 습관, 그 삶의 수준과 깊이까지 그대로 드러나는 가장 정직한 장소입니다. 냉장고 문이 어지럽다면 마음도 어지럽고 집안의 기운도 흔들립니다. 금이 간 그릇을 쓰고 있다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복의 크기마저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날을 드러내 놓는다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주변의 좋은 인연과 기회를 베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뚜껑 없는 쓰레기통을 두고 산다면 온갖 잡념과 혼란이 당신의 정신을 흐리게 만들 것입니다. 더러운 수세미와 행주는 삶의 과정 자체가 탁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이며, 썩은 식재료는 당신이 오래 붙잡고 있는 과거의 잔재가 현재를 썩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흐트러진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 엄격한 자기 관리, 그리고 사소한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성공은 결코 거창한 전략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천재적인 능력에서 시작되지도 않습니다. 성공은 당신이 매일 아침 마주하는 작고 평범한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깨끗한 냉장고, 문 온전한 그릇, 감춰진 칼날, 뚜껑 닫힌 쓰레기통, 맑은 수세미와 행주, 신선한 식재료로 채워진 냉장고. 이 모든 것들이 모여 당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하고, 그 단단함이 돈의 흐름, 인연의 흐름, 기회의 흐름을 바로잡습니다. 이병철은 말했습니다. 작은 것을 관리할 수 없는 사람은 큰 것을 감당할 수 없다. 정주영 역시 현장에 먼지 하나 바닥에 못 하나도 직접 챙겼습니다. 이 위인들이 남긴 공통된 철학은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을 이긴다. 사람들은 큰 계획만 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자를 만든 것은 대부분 작은 습관이었습니다. 지갑을 정리하는 습관, 책상을 비우는 습관, 공간을 단정히 하는 습관, 그리고 부엌을 맑게 지키는 습관. 부엌은 집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흐트러지면 몸 전체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심장이 단단하면 몸은 어떤 고난도 버텨냅니다. 당신의 부엌이 당신의 삶을 지탱할 가장 강력한 심장입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에게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의 부엌은 지금 당신의 미래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부엌은 당신이 꿈꾸는 삶에 걸맞는 모습입니까? 혹은 당신이 오래 붙잡고 있는 과거와 버리지 못한 습관들이 아직도 그곳에 남아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한 6가지 물건이 중 단 한 가지라도 바꿀 수 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그 순간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민준의 변화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운명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작은 것 하나를 정직하게 바꾸려는 마음이 그의 미래를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당신에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며 조금이라도 떨림을 느꼈다면 그것이 바로 시작의 신호입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의 부엌에서 당신의 인생을 뒤흔드는 첫 번째 기적을 직접 만들어 보십시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당신의 결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단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내 부엌을 고칩니다. 혹은 나는 오늘 내 삶의 작은 것부터 바로잡겠습니다. 당신의 그 한 문장이 누군가의 마음을 다시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좋아요와 공유는 저에게도 큰 힘이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 스스로에게 보내는 약속입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잠재력을 깨우는 이야기들, 당신의 인생을 단단하게 다듬어줄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부엌에서 시작될 위대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